법무부 장관님, 인사검증은 인사권의 일부입니까? 포함됩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질문하신 건가요? 인사검증 업무가 인사권에 포함되냐고.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에 인사검증을 하는 권한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 개념 아닌가요? 인사는, 전체적인 대통령의 권한 인사는 수행에서 과거부터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2차적인 판단을 한다. 우리는 당연히 1차 그렇습니다. 판단만 한다. 그런 대통령 얘기 한 거 권한이- 아니에요? 예. 인사권이 대통령 권한이시라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있는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부조직법상에 우리 부처라는 게 있는데 행정각부로 돼 있잖아요, 법무부가. 이게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네. 맞아요? 저 법무부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중앙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맞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세요. 뭘 말하라고 그래 계속.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답을 알려주면서 뭐라 질문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아까 물어보니까 자꾸 망설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법제처. 그거는 중앙행정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혹은 대통령실은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그렇지는 국회에 않습니다. 왔으면 예.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바를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법제처장님, 예, 법제 중앙행정기관 차관입니다. 간에 업무 위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정부조직법 6조, 아까 국가공무원법 20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이 가능하다. 예, 법령에 따른 위임 위탁을 할 때 어떤 경우 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법제처는 그 부분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법률에서 이제 위임된 범위에 따라서 네.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문상의 용어는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1조에 보면 행정능률의 향상, 예,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 일치를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여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 법무부에 행정 능률의 향상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능률의 향상. 네, 법무부에서 하면 행정능률이 향상된다. 그 기관의 법무부만 역량과 그렇습니까?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판단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이제 위탁을 해줄 기관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서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 왜냐면 이게 위탁을 지금 줄 때도 어느 기관에 줄 거냐? 서로 위탁을 맡기는 기관과 지금 받을 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절차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두 기관 이 협의가 있을 문제가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새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전에 무슨 뭐 법무부하고 인사혁신처 간에 토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의 개정 취지 설명했다는 거고 대통령 공약이 갖고 있는 의미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임 위탁 간에 서로 논의가 없이 지금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들어요. 그러면 그 법문의 형식만으로 보면 아까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계속 국방부에다가 보내는 거는 어떠냐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 말씀에 대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들었죠?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왜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님이 더 말씀.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방부는 그렇게 하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아까 사실 판단, 자료 수집, 법적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국방부가 하는 거 능률성이 그러니까 없죠. 이게 지금 검사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게 타 조직에 소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폄하하는 증세가 있어요. 경찰을 폄하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는 국방부도 폄하를 해요. 전혀 그렇지 국방부 않습니다. 안에는 국방 능력에서 장관이 잘 당연히 국방부가 모르시겠지만 우월하죠. 국방부 안에는 법원도 있고 검찰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경찰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제너럴 카운슬의 역할로 법무적인 자문을 하는 조직도 있어요. 그런 데는 못하고 우리 법무부는 할 수 있다. 자, 국방부에다가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제처에 보기에 두 법 조항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행정명령이라든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어느 누가 기관에 판단하냐고요? 위탁할 거냐를 판단하게 될 누가 걸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까? 그건 위탁을 주는 기관과 위탁 받는 기관이 다 아까 판단해야 될 것 말씀드리지 같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도 그렇게는 말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가진 자, 사람과 반대로 얘기해 받을 봅시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 의미가 조항에 있을 거라고 의하면 생각합니다. 지금 차장께서 지적하신 조항에 의하면 그런 협의가 전제되어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근거라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위임 위탁 규정에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을 위탁해서 중앙행정기관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와 법제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법제처가 지금 법령 해소 업무 하고 있죠. 네. 법무부도 하고 있죠. 예, 알고 법무부는 이제 있죠?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그거 하고 아니고 다른 정부에서 물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무실에. 잘 보시면. 자, 확인해 그러면 법무부는 그런 기능 갖고 있어요. 법제처의 법령 해석 기능 전부를 떼가지고 법무부에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거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 검찰국을 두는 이유가 검찰 인사에 관한 장관의 권한 보좌하기 위해서 검찰국 업무 주요 업무 중에 인사 업무가 있죠. 예. 예? 예. 자,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법무부가 권한이 막강하고 장관이 2인자의 소통령이나 이런 소리 듣는데 억울하기라도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나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위탁하겠다. 돼요, 안 돼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다르죠. 아까 국방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누가 묻는 그걸 거 해가지고 아니에요? 능률성이 있고 말을 법률적으로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능하죠. 것처럼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그 문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 주체는 당연히 그 문제를 행정부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부죠. 왜 능률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은 왜 가능했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호도하지 마시고.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법무부 업무가 많은데 참, 왜 인사검증관리단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관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 뭔가 이렇게 그 기계적이다, 일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랬었죠. 업무 자체가. 그리고 또 뭔가 좀 깊은 거나 뭐 저기를 물어보면 지난 정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곤란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연속되는 이게 지금 동일한 업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속되는 동일한 업무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저는 거기서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나쁘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아했던 것은 그간에 어디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굳이 그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길래 기억을 하는데 차이니스 월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다가 이제는 또 안 쓰시더라고. 아닙니다. 그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관은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최종적으로 나가기 직전에 제가 봤습니다. 보고를 받죠. 최종 나가기 전에 자, 계속 그리고 제가 차이니스 월이라는 다른 투명성을 부서가 말씀드린 강조하면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자꾸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화면 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떠 있는 법무부 조직도입니다. 저기 인사검증관리단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투명하기 되는 것 짝이 같아요. 없고 공공한 인사정보관리단 어디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반영이 덜 된 것 홈페이지에. 같습니다. 예. 대통령 공약사이고 그렇게 중요한 업무고 획기적으로 지난 정부의 잘못을 고친다고 하면서 그러면 저게 어디쯤 들어갑니까? 제 그려지게 직속입니다. 되면. 제 직속입니다. 보조기관입니까? 보좌기관입니까? 제 직속 기관입니다. 보조기관입니까? 보좌기관입니까? 법적인 용어를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을 둘 수 있어요. 예. 보조기관이에요? 보좌기관이에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쓴 보고서에다가 보좌기관이라고 써놔놓고 그걸 몰라요. 지금 인사 여기 단장 오셨죠? 인사정보관리단장님 오셨죠? 네. 예. 여기 지금 과장이 두 분 계시는데, 네. 예? 네. 국장님은 인사처에서 오신 것 같고, 나머지 과장 두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검사 한 분 하고요. 국무조정 검사 예. 한 분 하고 저기 국무조정실에서 왔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 금융감독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이분들 왜 와 있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자, 아까 내가 법제처 법무부에다가 왜 이거를 권한위탁 규정에 의해서 꼭 굳이 법무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법무부가 가장 유능하고 일을 다 많이 해보고 뭐 이렇다고 하면서 사실은 객관적, 기계적이고 일차적이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법무부에 이걸 두면 안 되고 다른 부처에도 두면 안 되냐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하려면 법제처나 인사처가 왜 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어요? 법제처나 인사처는 인사혁신처는 정부 전체에 관한 정책을 관할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실 소속으로 둔 거예요.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막무가내로 위임 규정이 있고 위탁 규정이 있고 해당 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시고 아까도 왜 그러냐고 하니까 능률이나 효율성을 말씀하시면 단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집회 시위 관리 업무를 경찰청이 좀 더 효율적으로 능력이 있는 국방부로 넘기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게 있는 것이고 헌법의 원칙으로 행정각부는 법률에서 자기한테 정해진 소관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장관 예전에 청와대에 근무하신 적이 있죠? 예. 몇 년도였죠? 2009년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죠? 그렇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는 인사를 뭐 같은 건물에서 짬짬이로 하더라, 뭐 기록도 보존도 안 하더라, 관련된 지침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기록 보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고 지금 그거 누구한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본인이 이미- 지금 그걸 자신이 저희가 몇 번을 이미- 얘기했잖아. 어디서 확인한 겁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자료는 예.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돼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자료입니다. 법을 찾아보고 법무부 장관이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그 기록은 그대로 다 로데이터를 남아 있고요. 개별적인 사안들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넘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사람을 검증할 때는 거기에 본인이 얘기하는 지금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포함되게 되죠. 예. 납세 실적 병역 의무 뭐 이런 것들 예. 다 들어 있어요. 한 사람마다 파일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부터 계속 허위 답변을 하던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직자가 되려면 답해야 되는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유서를 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투명합니까? 조직도 안 나오고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에 내부 절차도 지침도 지난 정부에서 인사비서관실하고 공직기획비서관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하면서 그 지침을 만들어가면서 업데이트했는지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없었던 것 같다.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니요. 말씀드릴까요? 예, 장관님, 최강욱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질의하셨으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하십시오. 답변할까요?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기계적 1차적 말씀은 역시 전문성이 있는 작업입니다.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요. 거기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인사처에서 여기 이 건에 우리 이 법무부의 인사관리단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범죄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 납세 여부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쟁점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인사혁신처에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 정부의 문제, 그다음에 인사검증에 관한 법적인 허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기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또 이렇지는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동류의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쭉 인사 라인을 장악해가지고 하는 거는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회들이 쿠데타를 해서 정부를 장악했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지난 정부에 관한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허위 답변을 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가서 확인해보고 내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파악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고 제 말이 맞으면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사과를 안 합니까? 사과를 못 합니까?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확정 판결 받아도 사과가 없고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고위직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한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었죠. 뭐든지 공개를 하고 절차를 투명하지 않으면 막후에서 그거를 다 아름아름으로 친분관계로 해왔죠. 전직 검찰총장 같은 분들도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수시로 하급자들이 전화하는 게 제일 짜증난다라는 증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사주의 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사나 감찰을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다가 그게 그대로 징계의 사유가 되고 행정법원으로부터 확정까지 됐죠. 확인까지 됐죠. 그리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카톡을 통해서 수백 회의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배우자의 카톡을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업무 것들을 보고를 그냥 하겠다는 믿으라고 한 말씀은 거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배우자 윤석열 카톡으로 업무 보고 했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업무 보고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보고 과정에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잊어버린 모양인데 왜 이렇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냐?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랬다. 어떻게 업무 개선에도 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나는 검사장급이고 주요 직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하고 더 할 수 있어요. 한 칸만 뛰면 나오는 최측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부인하는 겁니까? 그 무슨 다음에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와 인사검증단에서는 친인척 관련된 범위를 형제자매 재산 형성 과정, 형제자매의 결혼생활, 자녀들의 학교 입학 과정 이런 것까지 다 확대했습니까? 자료 수집합니까? 단장 얘기해 보세요.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장관이나 대통령 되신 분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직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인사검증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면서 뭘 바꾸고 뭘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인사검증 기준 절차도 얘기를 안 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 정부에 제가 뭘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검증 받아봐서 알겠지만 그 질문서만 봐도 뭘 검증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희도 그 질문서는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단순히 그걸 업무착오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그 질문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내용들이지, 그게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